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오픈 덜 된 오픈뱅킹. 하나의 은행 앱으로 여러 은행의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지난주부터 시범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서비스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엔 역부족이다. 이런 평가가 또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와 이 내용 역시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장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우선 아직 쓰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오픈뱅킹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예를 들어서 이 신한, 우리, 그리고 KB 국민은행 등 계좌를 여러 은행에 보관한 금융 고객이라면 스마트폰에서 이 하나의 은행 앱을 통해 다른 은행의 금융 업무까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KB 국민, 신한, 우리 등 10개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다면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제가 KB 국민은행의 앱을 사용한다면 국민은행 앱에서 우리은행 입출금 내역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송금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본적인 입출금 내역 조회 그리고 이체만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은행 앱을 모두 지우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네, 그럼 예금만 되고 적금, 펀드, 이 계좌 조회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출금, 입금, 그리고 잔액과 거래 내역 조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이외 업무는 기존의 은행 앱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 적금이나 퇴직연금 등의 계좌는 은행에 따라서 등록이 안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금융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픈뱅킹이 이번에 이제 입출금 계좌 위주로 이제 시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입출금용 계좌는 아니니까요. 신용정보법 개정이 되면 마이데이터가 되면 이제 범위가 확장이 되거든요. 네, 즉 흩어진 자산을 한데 모아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이 필요한데요. 이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 후에 가능합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계좌는 아직 접근이 안 된다는 점도 좀 아쉬운 점입니다. 금융위는 내년 중에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은 다음 달 18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장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요즘 속속 등장하면서 점점 편해지긴 하는 것 같은데 보안 우려는 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민감한 금융 정보를 한 곳에 모았는데 해킹이나 보안 사고가 난다면 그만큼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도 이를 고려해서 보안성 강화 그리고 소비자 보호 방안에 힘쓸 계획인데요. 여기에도 오픈뱅킹 서비스가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보니 모바일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에게는 접근이 어려운 게 사실이어서 정보 격차가 당분간은 좀 더 크게 벌어질 것이란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